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늦게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6일차인데 생각보다 코스피 시장이 썩 좋진 못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다고 보여지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하락세였고, 반면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의 힘, 아주 위대한 저력을 통해서 상승, 네,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말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개인은 매수세가 매우 강한 지금 형국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번에 탑 종목 이번 좀 볼 것들은 탑 종목과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 하락세가 있었는지, 그 다음 미국 증시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이 좀 6전이나 올라가지고 1098원에 끝이 났거든요. 미국 달러화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 추세네요. 지금 환율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화 상승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원화 강세여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상승분에 대한 자기 보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 달러 상승분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서서히 드러낼 것 같습니다. 기관은 그냥 죽자 사자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음을 보여주죠. 초반 한 12시까지는 잘 나갔는데, 생각 외로 코스피가 상승장의 끝이 나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탑 종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인기 있었던 것이 그 인버스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가 계속 상승, 연일 상승하던 그런 장에 몇 번 하락이 있긴 했지만, 연일 상승하던 장에 갑자기 하락의 분위기가 비춰진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초반에 아주 금액이 9만 7천 원 정도 선에 근접했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보면 종가 9만 1천 원에 끝났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대목이죠. 9만 7천 원 선까지 거의 근접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가격 조정을 엄청나게 당했다는 게,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팔았죠. 특히 기관들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과연 개미를 털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계 추정 합으로 보면 12만 2,653주가 매도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와 항공사, 증권 쪽이 강세였네요. 은행을 한번 볼까요? 금융권 보면 강세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일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던 장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KB랑 하나금융, 그다음 신한지주, 기업은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회복했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지만 생각보다 조정을 더 빨리 받는다. 금융시장 관련해서 금융주가 좀 리듬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아직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식 초보이긴 하지만 이가 역시 주식은 계속 공부하고 공부해야 겨우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네, 저는 말이죠. 정확히 보면 증권에서 상승을 이끈 것이 현대차증권이나 어디 키움증권, 키움증권 상승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하죠. SK증권도 상승했고요. 반면 뭐 다른 증권 회사들 그렇게 썩 좋진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 아까 드리다가 못했던 게 그 코스피 인버스 쪽이었죠. 인버스 쪽이 아무래도 상승 추세가 한번 꺾였다는 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고점을 찍고 이제 저점으로 내려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서 제가 3,000대를 한번 찍고 3,050 포인트, 코스피 3,050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인버스를 한번 담았었는데, 곱버스 말고요. 곱하기 2짜리 말고 인버스를 한번 담았었는데, 예,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성과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영 좋지 못해서 결국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뭐 셀트리온 등등 해서 전반적인 그 대형 우량주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인덱스를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던 걸 손절 매도했고요. 손절 매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200원이 오르긴 했지만 내일 되면 또 하락 국면을 맛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개미들을 떨군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 두세 번 정도의 하락을 염려해둬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메리트를 먼저 선점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US 뱅코프라든가 모건 음, JP 모건이라든가 메릴 린치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아마 좀 메리트를 많이 느껴 하지 않을까 해서 오른다면 한 1150선 그 내외로 해가지고 그쪽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올랐고요. 의외로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는 오늘 그 휴장 하던데 그 성인의 날 해가지고 휴장을 하던데 공식 공휴일이어가지고 휴장을 하던데 이번에 엔화가 좀 상승 추세 좀 강세에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좀 열기가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면 일본 경우에는 좀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니케이 지수도 그렇게 막 솟을 엄청나게 막 치솟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보면 거의 흐름 따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도 흐름 따라 같이 가긴 하지만 이 그 단기간 3개월 정도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오름폭이 좀 많이 거세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엔 저는 예, 손절매를 했고요. 이게 지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현대차 등등 아직 강세 가능성이 아직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 특히 기관이 이게 작정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인버스 매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증시를 내리겠다는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 개인의 힘이 강력하다고 해도 이 비투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과연 기관을 이길 수 있을까? 동아국 농민운동이 처음에는 뭐 고부 농민 봉기 등으로 해서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외국 세력, 뭐 일본 이런 세력들을 중국 이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죠. 저는 이런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결국에는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지금 잠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지만 약간은 조정을 받았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대형주들은 상승, 그 이하 것들은 뭐 약보합이든 조정을 받든 그렇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200 전반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진짜 10만을 찍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두 다들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나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 뒤를 돌아볼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이 정도로 해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레버리지 또한 좀 짭짤하게 벌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가장 승자는 삼성전자다. 코스피를 주도적으로 좌지우지한 삼성전자. 그렇죠. 예, 삼성은 역시 믿고 살만 하다고 느껴지네요. 저 같은 주린이가 봐도, 주식 초보가 봐도, 모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거의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길도 있는 거죠. 네. 10만까지는 어찌어찌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저는 그 이후의 일들이 전 두렵다고 느껴지네요. 네. 뭐 상속권 관련해서 세금 납부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삼성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쭉 넘어가서 증권이 아까 강세라고 했었죠. 예. 하나생명은 떨어졌네요. 이런 식품은 넘어가고요. 코덱스 200도 괜찮았네요. 화학 쪽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유플러스가 200원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는 이거 떨어졌어요. 디스플레이 쪽이 솔직히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요. 게이밍 용도로도 좋고 여러 가지 뭐 화면비 그다음 명암 밝기 등등 거의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걸 또 따라잡는 게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견제해주지 않는다면, 반도체는 제대로 견제를 해주었는데,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독보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게 중국 기술력을 좀, 태형광 디스플레이 이쪽이 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따라잡아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좋아요. 좋은 주식인데 이 정도 값어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퍼도 지금 그때 손실 나가지고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약간 고가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걸로 보이는데, 게이밍 용도라던가 뭐 그래픽 디자인 용도라던가 이런 것들, 패드, G패드 이런 것도 썩 좋지 않았고, 약간 고민이 좀 되는 가격이네요. 네. 올라간다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2만 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LG전자는 좋아. LG전자는 좋죠. 백색 가전이니까. 근데 가격이 정말 아쉽네요. 지금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이죠. 예,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간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분위기 좋았죠. 예, 5일선, 21선, 5일선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5일선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예, 단기적 조정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과연 이 음봉 하나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정 한번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번 좀 그 단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땐 5일선 밑으로 안착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서서히 약간 조정을 점차적으로 받으면서 21선으로 이 정도 가격이 적정대라고, 느껴지는데요. LG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그때 12월 초였나요? 예, 중순 때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얘는 계속 조정을 받을 만해요. 예. 탑 종목이 아니 거래 상위 종목이었구나. 예. 이거 거래 상위는 좀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쭉 내려서 6풀 넘었고, LG 디스플레이 아까 얘기했고, 신한지주,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좀, 신한지주 32,900원. 가격은 괜찮아요.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31,000원대까지 기다려 봅시다. NH도 좋죠. NH투자증권도 좋은데,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것도. 아까 LG전자까지 했죠. 대부분 높이 올라간 주식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은 느낌이 드네요. 예. 쌍방울 아직도 살아있네. KB금융도 마이너스 1.29%. 그 다음으로 보자면,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고요. 거래 상위 종목, 아까 탑 종목 해서 봤죠. 거래 상위 봤고,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순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예, 최고 수준이죠. 액면가 100원이네요. 예전에 5,000원 아니었나? 액면 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현대차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미국
포드나 크라이슬러 이런 데도 한번 눈여겨 볼만 할 것 같은데? 포드 모터 컴퍼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크라이슬러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느낌이? 오버밸류드네. 이것도 썩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파이낸셜스. 넷, 넷 밸류. 이거 아닌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주당 순위 어차피 뭐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장은 좀 다르긴 하니까요. 고객 선호도로 봤을 땐 그래도 충성도가 높긴 한데, 그래도 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현기차가 그래도 비중이 훨씬 당연히 높으니까요. 아까 이거 다 봤었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아까 봤었죠. 삼전, 현대차, 네이버가 떨어졌네요. 카카오는 역시 올랐죠. 네, 카카오 진짜 좋은 주식인데, 아 이거 들어갈 타이밍이 안 보이네요. 좋은 주식이면 분명한데, 좋은 주식임은 분명한데 들어갈 타이밍이 안 보여요. LG생건 떨어졌죠. 예. 진짜 비싼 주식이네. 수수료랑 세금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거래량도 그래도 이 정도인데 거래량 괜찮네요. 5일선 밑으로 조정받았네요. 조정받았지만 아직 21선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1선까지 조정을 받을 여지가 보이네요. 예, 61선이면 대략 15만, 아니 150만 원 선이니까요. 156만. 그러면 한 155만 정도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호가창은 솔직히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어서, 넣으면 넣은 거고 빼면 뺀 거여서. 근데 이렇게 큰 액면가라기보단 주가가 이렇게 큰 주식은 걸어놓고 탁 사는 게 좋긴 하는데,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해서요. 아직 살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네요. 이게 거래 체결량이라던가 이런 그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는 각 증권 회사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세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추세에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네요. 파란불. 네, 어떤 한 톱 종목들이 몇몇 개 톱 종목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예, 그냥 멱살 캐리하듯이 독점적으로, 예, 상승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 어호, 이거 한번 볼만한데요. 네네네네네.
KTNG가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이제 받을 때가 왔죠. 예, 조정을 받을 때가 왔고요. 이때 거의 대부분 1월달, 2월달, 3월달, 길면 3월달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예, 좀 받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더 떨어질 요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야, 이거 전체적으로 다 쭉 떨어졌네요. 예, 쭉 떨어졌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황이 매수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매수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약간 지금 들어가면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판단 말이죠. 예. 이건 혼조세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성향이 강하고요. 이게 지금 88,000, 85,000, 83,000 등락률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1%, 2% 내외로 해서 유동적이네요. 생각보다 원래 KTNG가 이런 주식이었군요. 원래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0.6 크게 움직일 때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거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네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지금 들어가면 좀 무섭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되네요. SO일은 떨어졌고요. 삼성화재, 이거 한번 담았었는데 떨어졌네요. KT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예.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담아둘 겁니다. CJ제일제당 좋은 주식인데 8,500원. 이거 약간 조정받은 걸로 보입니다. 퍼가, 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진짜 2021년에도 이렇게 만약에 예, 만약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면 빚 다 갚고 뭐 그냥 나갈 수 있죠. 예. 1등 찍죠, 1등. 세계 1등 찍을 수 있어요. 예, 탐난다. 근데 가격이 탐난 주식이에요, 탐나. 이렇게 오를 만해요. 한 번 더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좀 가격을 좀 싸게 구입하는 편이 좋으니까요. 3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좋겠네요.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잠깐만요. 현대제철 떨어졌으면 포스코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포스코도 떨어졌네요. 포스코 10,000원이나 떨어졌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보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심하게 조정받는다면 21선도 깨질 염려가 보이네요. 우려가 되네요. 퍼 수치 외국계는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고 하긴 상승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조정을 한번 받을 때도 되긴 했죠. 네. 약간 상상하, 상상하, 상상상하, 상상하 약간 이 느낌이네요. 하, 상, 하, 하, 상, 하, 상상하.
그러면은 내일은 상승 가능성 염두해 둬야겠네요. 기관. 근데 기관 매도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억지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기관 매도가 진짜 무섭네요. 근데 이 저 정도 물량을 팔았으면 이제 좀 사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살려나요? 이 정도로. 그때 보니까 이때 안 먹혀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빨리 빼거나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내리거나.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땐 네, 포스코 괜찮아 보인다는 거. 현대제철은 모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300원 떨어졌다고요? 서서히 조정 받나 보네요. 음, 퍼 안 나오죠? 마이너스. 백신 접종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아직 그걸 할 때까진 좀 시간이 걸릴 테고요. 2월 달 정도에 백신 접종 뉴스 그때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2월 달이면 지금 사둬야 좀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지금 좀 비싸요. 비싸. 그래도 아직 매수세가 좀 강하네요. 예. 외국인. 종목을 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매도를 좀 치기는 하는데, 외국인도, 외국인들은 서서히 사고 있고요. 이건 좀 킵해놨다가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리온이 5,000원이나 떨어졌어요.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네요. 이 가격 메리트 있어 보이네요. 초코파이는 좀 클래식만 만들고, 좀 그 바나나 같은 좀 쓸데없는 것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전 정신은 좋은데, 아닌 것 같은 거는 빨리 접어서 매몰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차트상으로도 지금 저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과연 60일선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코스피 하락 추세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월로 봤을 때도 점차적으로 이게 만나는 추세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이 만나서 크로스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 좋네요. 예,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이네요. 저도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 오리온에 투자를 했는데, 이쪽 만약에 좀 상승되는 구간이 좀 보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단타 쪽으로 해서 빠져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모건 스탠리는 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봤을까요? 지금 정도면 한 허리 정도 회복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허리 정도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만약에 크로스가 된다면
크로스가 된다면 아까 11만원? 10만원? 그 선까지 하락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건 좀, 네,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나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모레가 떨어졌네. 아모레 G. 네, 조정 받을만 해 보이네요. 네. 맥쿼리가 들어왔네요. 맥쿼리. 실적도 코로나 생각해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요즘에 뭐 K뷰티 해가지고 많이 사긴 하던데, 이건 이런 화장품 주식은 아직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예, 더 좋아 보입니다. 화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GS, 정유, 칼텍스 그쪽, 킥스가 따로 있나요? 없네요. 네, 정유까지 같이 하는 거. 정유 그러면은 GS 리테일이 따로 있으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예, 하락하는 거 보죠. 예, 건설 올랐죠. 건설 사이클이 지금이긴 한데 건설은 좀 당기질 않아가지고. 롯데 쇼핑 떨어졌네요. 아, 롯데 쪽이 지금 조정을 또 받고 있나 보네요. 조정 받을 게 크게 없는데 이걸 조정받네요. 롯데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롯데 괜찮아 보이는데 롯데푸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만하고, 정밀화학은 넘어가고요. 화학이니까. 롯데 지주는 계속 롯데 지주만 오르긴 했으니까요. 예. 롯데 칠성 올랐고요. 올해 우선주 올랐고요. 케미컬 이거 화학이니까 넘어가고, 이거 쇼핑도 4,000원이나 떨어졌네요. 이거 관광개발이니까 넘어가고, 하이마트가 1,100원이나 올랐어요. 2020년 실적이 좋긴 했죠. 예, 좋긴 했는데, 어허, 너 들어오는 사람은 외국계는 아니었나 보네요. 외국계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루에 저렇게 파는 거 보니까 OCI가 7,400원이나 올랐어요. LS는 더 떨어져야죠. 뭐 특정 종목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GS 리테일은 조정받았고요. 하이트 진로 조정받았고요. 오뚜기가 9,000원이나 떨어졌네요.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19.33배. 아직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못해도 5일선 따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뚜기는 뭐 망하진 않을 기업이니까 언젠가 농심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따라잡았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은행은 좀 하락 추세네요. 농심도 떨어졌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약품, 의약품, 뭐 바이오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런 특정 종목, 약간 퍼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주당 순이익 이런 것과 관련 없는 그런 종목들은 너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화학 넘어가고요. 한정 KPS가 700원이나 떨어졌단 말이죠. 1년 봤을 때 하락, 자기 자리 되찾아가는 거네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느낌을 아직 지울 수는 없네요. 예. 조금 더 떨어지면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콜마 떨어졌네요. 이거 약간 아모레 G랑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그 아모레는 올랐는데 콜마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콜마는 올랐는데 아모레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장이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조정을 받았네요. W게임 떨어졌고요. W게임즈 떨어졌고, LG상사 하락. 아까 봤죠? 롯데칠성은 봤고요. 아시아나가 있지. 이렇게 높은 이유를 전 잘 모르겠네요. 항공 쪽도 아직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던가 아니 무역이든 어떤 항공 물자 운송 및 어떤 사람 운송 같은 걸로 통해서 운송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운항이 될 좀 여력이 보일 때나 이런 항공업에 투자를 하는 편이, 뭐 물론 그때 되면 이제 허리 정도에 사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CGV는 넘어가고요. 하나투어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이유가, 아무리 코로나 회복한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영업이익이 그렇게 코로나 전에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뭘 믿고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외국엔 그래도 사네요. 또 부채 비율이 미친 듯이 늘었죠. 아,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뭐 거의 그냥 현금을 축적한 어떤 묵직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반면 저런 여행 회사들은 다르죠. 예. 매출 채권이든 뭐 채권도 만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부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요. 진해 하락, 동원 F&B 생각보다 덜 떨어졌네요. 그 500원밖에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약간 덜, 예, 내렸습니다. 나이스 100원 하락. 롯데제과 떨어졌네요. 풀무원 더 조정받아야 돼요. 삼양 조정받았네요. 삼양홀딩스 조정받고 삼양사 조정받고요. 4% 떨어졌습니다. 또 제가 담궈두긴 했는데, 제가 이거 발을 조금 담그긴 했는데, 뭐 상승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예, 볼 수 있죠. 아모레 퍼시픽 우도 단기적으로 그때 조정이 좀, 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강했죠.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주식
이어가지고 그때 좀 상승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빨리 탁 찾아와서 SPCC 3립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종군당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특정 테마주 느낌이 많이 나서 빙그레 400원 떨어졌고요. 이건 빙그레도 좋은 주식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건설 쪽인데 이거는 태형 쪽은 350원 떨어졌네요. 다음으로 쭉 넘어갔어요. BGF가 215원. 우와, 이거 뭐죠? 4.38%나 떨어졌네요. JP모건에서 엄청 팔았네.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서서히 털고 나갈 때가 됐죠. 예. 이때 샀으니까 이 정도 시세 차익이면 와. 기관은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네요. 예. 기관 같은 경우에 장마감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강해가지고 아직 좀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예, 주식도 안심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답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니 단타 하실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기다려보면 옳다고 예, 여겨집니다. SBS는 뭔데 1200원이나 떨어질까요? 아, 상승 한번 찍었었군요. 방송 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전반적으로 순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뭐 여러 활로를 모색하겠죠. 방송 수익 등등을 얻기 위해서 요즘 다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MBC, SBS, KBS 전부 다 어, 퍼는 수치가 안 나오죠.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네요. CJ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크빅도 주식이 올라와 있네요. 신기하게. 대규도 있네요. 딱히 눈에 띄는 건 안 보이네요. 10페이지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 고점 찍고 내려오네요. 단기 조정. 어허. 이것도 뭐 크게 관심을 가진 그런 거는 보이지 않네요. 예. 과거 25만원까지 갔었던 주식인데 서서히 조정을 받다가
잠깐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과열,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과열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좀 무서워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21선 밑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소폭 상승해서 그 결과적으로 종가 64,700원에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21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2020년에 수익이 좋지 못했죠. 마이너스였죠. 예전 당기순이익 등도 그렇게 그렇지. 그러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봤고, 탑 종목, 거래 순위 순으로 살펴봤고요. 급감이, 킨덱스, 코덱스, 이런 것들, 급락 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좀 상승했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그런 좀 아스트랄 롤러코스터 같은 장을 보여줘가지고, 네, 제가 봤던 것 중에선 18%, 17%, 와, 엄청나네요. 삼성전기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우선주, 대한항공, 우도 많이 오르고, 제주은행은 이거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투자하신 분들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투자하신 분들 OCI 생각보다 아직 건재하나 봅니다. 예. SK가 그때 오늘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또 조정 받아가지고 29만 원으로 종가 마감했네요. 모나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좀 하기 어렵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이 넘긴 했는데 2021년 1월 11일자 월요일자 해서 코스피는 3148.45 선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아마 미국이 계속 미국 달러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온다면은 이제 환율이 더 하락하긴 하겠지만 또 금방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눈여겨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네요. 외국인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니까요. 사이에 또 포드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S&P랑 다우, 나스닥, 러셀 다 하락.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장이네요. 예. 딱 봤을 때 좀 보이는 것만 가져갑시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트위터 이제 한물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잘 살아있나 봅니다. 1개월로 봤을 때 한번 급락을 했었네요. 급락을 했네요. 이때로 돌아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정을 계속 받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USD 이런 것도 있네요. 엔비디아 비싼데 살 수가 없네. 좋은 주식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컴퓨터 아는 분들은 특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 거라고요. AI 쪽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때 무조건 사도 이때 먹었던 거예요. 무조건 이때 사도 대박이었죠. 와우, 504달러. 진짜 많이 올랐다. 페이스북이 트위터 그 다음으로 나왔던 거야. 그 나왔던 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네요. 오히려 비대면이면은 좀 좀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뭐 의사소통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락이네. 음, 괜찮아 보이는데. 언더밸류드. 배당금 없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인가? 계속 하락 추세로 보이네요. 인스타 이런 힘이 좀 강하긴 한가 봅니다. 틱톡이든 인스타든. 게임스톱 이것도 볼만하죠. 그때 13점 몇 달러, 13점 13점 몇 달러에 살려고 했는데 이때 걸어뒀는데 거래 체결이 안 돼가지고 20달러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약간 투기 느낌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거 게임스톱도 미국 쪽에서 보면 거의 은행이랑 비슷하게 목 좋은 곳에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손실을 잘 만회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현대모터스 컴퍼니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이것으로 한번 기본적인 걸 다 본 것 같고요. 테슬라나 이런 거는 안 보이네요.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배당주 AT&T 한번 보죠. 연일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예. 이전과 비슷하게 28달러, 27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연방준비은행이 또 통화량을, 유동성을 어느 정도 뽑아낼지에 따라서 또 환율도 달라질 테고, 또 이제 전체적인 주식 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진짜 조심스럽게 투자할 방법밖에 없네요. 비트코인도 하락세에다 이제 상승세로 엄청나게, 예, 어떤 좀 음, 분위기나 이런 것도 싹 바뀌었고요. 채굴도 많이 해, 맞아. 채굴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AMD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네,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예, 11월 주식 관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